공수처가 박지원 전 원장의 허위 발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라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즉, 박지원 전 원장의 지난 대선 때 행동을 공수처는 다 알고 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의 또 다른 발언이 논란입니다. 자, 그 이야기, 박지원의 입이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결론은 뭘까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허위 발언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 중에 있었죠. 한창. 그때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와 롯데호텔 몇 층에서 둘이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제보 사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인바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 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공개적인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저격을 하죠. 윤우진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뇌물 협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받은 바 있는 검찰 내의 인물. 그때 그 무혐의 때 검사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증거가 있다.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대선 때 엄청나게 시끄러웠죠.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서는 허위 발언이다 라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정말 빨리 수사했네요. 아니, 대선 때 이런 건 결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수처가 한참 지난 지금 입장을 밝힙니다. 자료가 없음에도 허위 발언을 했다, 박 원장이. 그러니까 그 발언도 사실이 아니고 자료도 없더라.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지난해 9월 박지원 전 원장의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자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잘 알고 건드려라 이거지.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고 잠자는데 왜 꼬리를 밟아요? 물타기를 해서 박지원 게이트로 만들어 가려고. 그게 되나요? 당시 조성은 씨와의 사적 만남 논란이 불거지자 박지원 원장이 윤우진 때 내가 당신 뭐 했는지 다 알아, 자료도 있어. 건들지 마! 라고 공개 경고를 한 셈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자료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윤우진 때 영향력 행사했잖아. 이게 허위 사실이고 박지원 원장한테는 정작 자료도 없더라. 이게 공수 결론인 거죠. 저는 저 당시에 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박지원 원장에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국정원장 현직이 있었잖아요. 예. 그 현직에 있는 국정원장이 나와서 한참 대선이 진행 중인데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자기가 자료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이 얘기 자체는 당시에 경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얘기였거든요. 뭐 자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 볼 때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기면서 가장 기소 의견으로 넘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음에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요. 근데 자료가 보통 없는데 내가 자료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자료도 없어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언론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참 공수처의 어떤 수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이분이 사실 정치 구단이라고 정치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정치를 한 분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국정원장으로 임명됐을 때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런 분이 국정원장 가면 이거 완전 정치로 살아온 사람인데 국정원장은 국내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걸 알고 있는 사람 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거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추후에 아니면 국정원장 재직하면서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엑스파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엑스파일 얘기 나오고 더군다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개입을 했네 안 했네. 더군다나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호텔에서 식사를 몇 번 하고
그 시점 자체가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시점이단 말이에요. 언론 인터뷰하고. 예. 그래서 이 박지원 원장의 어떤 장난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도 이제 국정원장 그만두고도 또 자기의 어떤 국정원장의 당시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정치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임명부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향후에 있어서 또 어떤 또 폭탄 발언을 할지 그게 또 정치권에 좀 회오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공수처가 어쨌든 늦게나마 결론을 냈고 공수처가 이제 아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 원장 쪽에게 물어봤겠죠. 그 자료 갖고 계시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자료 있냐 제출해봐라. 근데 박지원 전 원장 측이 이제 제출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박 원장은 처벌을 받습니까? 선거법 위반을 기소해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속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죠. 근데 공수처도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공수처에서 우리가 어떤 수사 전문성에서 무능력, 예. 그다음에 정치적 공정성, 중립성에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서면 조사만 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러면 서면 조사 자체는 일반적으로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죄를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소환 조사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불러서 철저히 조사해야죠. 예. 근데 그런 부분 조사하지 않고 그 부분은 무혐의고 뭐 이 부분은 죄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이첩을 한 걸 보면 야, 서면 갖고 이런 결론 냈으면 박 원장 쪽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 공수처 자체에 이제까지 받아왔던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어떤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어떤 존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수사 자체도 공수처가 부실하게 했다. 서면 조사만으로 이런 결론 내기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비판의 말씀